자, 이 상자가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 있는데 뜨신 분들은 이 두 번째 아이콘을 통해서 자,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냥 이 상자 안 뜨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자, 이 상자. 자, 이 상자도 뜨시는 분들도 있고 안 뜨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설정이 뭔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앞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자, 무시하시면 돼요. 로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해도 안 해도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수업하는 데는 큰 지장 없어요. 계속 뜨면 계속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자,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부터 볼게요. 자, 내일 오면은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되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방법으로 환경을 맞추시면 되세요. 일단 먼저 자, 우리가 지금 2008 버전하고요. 좀 오래된 건데 2009 버전하고 아직까지 2007, 2008을 쓰시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환경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자, 위에 보시면 이게 제도 및 주석이라는 글자가 있으실 거예요. 화면 위에. 자, 이걸 클릭을 하시면 목록이 쭉 나오죠. 그죠? 자, 여기서 자, 오토캐드 클래식 항목을 선택을 해보세요. 오토캐드 클래식 항목을 선택을 하시면 화면이 깜빡하면서 환경이 지금 보는 거와는 다른 형태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르죠? 그죠? 자, 이게 아주 옛날 버전부터 사용했던 분들이 이제 환경이세요. 그래서 아주 초창기부터 뭐 1900년, 1980년도부터 해가지고 사용하신 분들은 이 환경을 또 편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자, 요게 그냥 명칭만 조금 익히고 넘어갈게요. 명칭만 조금 익히고 넘어가면 자, 이런 걸 이제 메뉴라고 하거든요. 그냥 메뉴 막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뉴 혹은 다른 말로 풀다운 메뉴라고 돼요. 이걸 글자를 클릭하면 리스트가 이렇게 목록이 쭉 나오죠. 그죠? 그죠? 아래쪽으로 펼쳐진다 해서 풀다운 메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아이콘들이 있죠. 그죠? 그죠? 명령 아이콘들 이렇게 묶어 놓은 거. 자, 이것들을 도구 막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구 막대, 툴바라고 이야기를 해요. 툴바.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면 명령 입력이라는 부분이 있나요? 있죠, 그죠? 요거는 위에 자, 메뉴 막대라든지 도구 막대는 지금 거의 사용 안 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명령행, 이걸 명령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전과 똑같이 지금도 계속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 환경이 지금은 자, 다시 바꿉니다. 위에 제도 및 주석으로 바꾸세요. 다시 제도 및 주석으로. 오토캐드 클래식 항목에서 제도 및 주석으로. 자, 바꾸시면 또 깜빡하면서 자, 화면 구성이 바뀌죠. 그죠? 자, 요 창은 그냥 숨겨버리세요. 요 창은 X 눌러서 숨겨버리고요. 숨겨버리고. 자, 여기 보면 이게 메뉴 막대 같지만은, 자, 클릭하게 되면 밑에 아이콘 목록이 바뀌죠. 그죠? 그래서 이 명칭을요, 리본이라고 합니다. 리본. 자, 이런 명칭도 조금 익혀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자, 이 글자를 이걸 리본 탭이라고 합니다. 리본 탭. 이 리본 탭 안에는 자, 여러 개의 또 그룹으로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이게 그리기, 요걸 패널이라고 합니다. 패널. 그리기 패널, 수정 패널, 도면층 패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패널 안에 이제 명령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쭉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쭉 리본 탭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요. 요 모양 있죠? 자, 요 모양을 한 번씩 눌러보세요. 오른쪽 요 모양을. 마우스로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한 번씩 계속 클릭해보세요. 클릭하시게 되면 리본 구성 형태, 표시 형태가 바뀝니다. 큰 아이콘 하나만 딱 보이고, 그죠? 이름만 딱 보이고요. 없어져요. 이걸 이제 잘못 작용을 하면 리본이 사라졌다고 막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리본 표시하는 거 이거 많이 쓰실 거예요. 키보드가 조금 서투신 분들은 자, 이 리본을 통해서 명령을 많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리본을 통해서. 그래서 이 리본 제어하는 거 필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리본. 아래쪽에 보시면 명령 입력이라고 되어 있나요? 명령 입력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여기 보면 옆에 여기 점이 쭉쭉 나 있는 거 있죠? 자, 이 부분을 마우스로 눌러가지고 움직여 보세요.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움직이시면 이게 따로 움직이죠? 그죠? 따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따로 움직이면 조금 사용하시기가 불편해요. 지금 왜 불편한지는 이제 아실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은. 불편해요. 그래서 이걸 아래쪽에 딱 고정을 시키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고정시키는 방법은요. 자, 요 부분을 눌러가지고 아래쪽으로 밑으로 계속 쭉 천천히 움직이다 보면 선이 길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선이 생겨요. 선이.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놓으시게 되면 아래쪽에 고정이 됩니다. 자, 고정을 시켜버리는 게 나으세요. 됐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고정을 시키게 되면, 자, 요 명령행이라고 하는데, 이 줄수를요, 최소한, 자, 이 글자 라인이 3줄 정도는 표현이 되셔야 돼요. 여기에 명령들의 목록이 나오게 되는데, 3줄 정도 봐야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자, 요 부분 있죠, 그죠? 요 라인.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대면,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바뀌죠, 그죠? 그래서 위로 잠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시면 명령행 라인이 이렇게 줄수가 바뀝니다. 그래서 글자가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 정도. 최소 3줄 정도는 보이게 설정을 하셔야 돼요. 명령행이나 리본이 숨겨져 버리면 명령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먼저 이 명령행 자, 숨기는 방법을 볼게요. 자, X를 누르거나 아니면 자, 컨트롤 9를 눌러보세요. 컨트롤 키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숫자 9번. 자, 여기서 숫자 9번은요. 우리가 숫자 키보드에 보면은 자, 여기에 숫자가 있고 그죠? 오른쪽에도 숫자 있죠. 그죠? 자, 이거는 숫자 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는 기능 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능을 사용하실 때는 여기에 있는 숫자를 사용하셔야 돼요. 키보드 위쪽에 있는 숫자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여기 9를 누르셔야 돼요. 자, 컨트롤 키하고 숫자 9. 그럼 상자가 하나 뜨죠? 그죠? 자, 명령행 윈도우. 그러니까 창을 닫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 그죠? 예. 해볼게요. 예. 하면 명령이 사라져 버려요. 그럼 다시 또 띄워야 되잖아요. 그죠? 다시 컨트롤 9 눌러보세요. 컨트롤 키하고 9 누르면 표시가 돼요. 예, 명령행을 숨기고 보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컨트롤 9하고 누를 때마다 되는 거예요. 또 숨겨도 보이게 하기도 이렇게. 그 다음 자, 리본을 볼게요. 리본을 또 숨기는 방법을 볼게요.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무의식 중에 사용이 돼서 숨겨질 수도 있는데 자, 요 버튼에서 오른쪽에 빈 공간이 있죠. 그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메뉴 하나 뜨죠, 그죠? 그죠? 닫기 있죠, 닫기. 닫기 누르시면 리본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또 불편해요. 키보드가 약하신 분들은 더더 이게 불편해져요. 그럼 또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 경우는 직접 여기 명령 입력이라고 돼 있죠. 여기다 글자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글자를. 뭐라고 입력하냐면 리본이라고 입력합니다. 영어로 입력합니다. 한글이 아니고요. 리본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마지막 행입니다. 여기 리본이라 입력하시고 엔터 쳐보세요. 키보드 엔터. 명령을 적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되거든요. 엔터를 치게 되면 리본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조작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자, 이게 안 되면 이게 숨겨지거나 하는 일은 거지는 없어요. 잘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게 숨겨지거나 하게 되면 이제 답답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이 리본하고 명령행을 통해서 명령 실행을 대부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본 그리고 명령행 숨기고 보이게 하는 거는 필히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환경 구성 변경하는 게 위에서 환경 구성을 여기서 변경을 했죠, 그죠? 근데 아래쪽에도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 보면 이게 톱니바퀴처럼 생긴 거 있죠? 그죠? 톱니바퀴처럼 생긴 거. 자, 요걸 클릭을 하셔도 목록은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오른쪽 밑에 톱니바퀴처럼 생긴 거. 그죠? 요걸 클릭을 하셔도 돼요. 옴니바퀴. 이렇게 요걸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요걸 클릭을 하셔도 돼요. 똑같이 보이시죠? 그죠? 책에는 이렇게 오른쪽 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오토캐드 클래식은요, 지금 현재 버전에는 이거 제공 안 합니다. 아예 이제 지금 나오는 버전들은 메뉴 막대나 리본 툴바를 아예 제공을 안 해요.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쓰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구성을 따로 하시면 만들 수는 있는데 이 목록 자체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다. 참고로 조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최신 버전은 이 목록 없습니다. 없어요. 자, A라는 항목이 있죠. 여기 A. 자, 이게 응용 프로그램 메뉴입니다. 자,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을 해보시면 메뉴가 쭉 나오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 밑에 보면 옵션이라는 항목이 있다, 그죠? 오른쪽 밑에 옵션. 자, 선택해 보세요. 선택해 보시면 상자가 하나 뜰 겁니다. 자, 여기에서 화면 표시에서 배경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창을 닫아 볼게요. 자, 여기 창 닫아 버릴게요. 오른쪽 X에서 창 닫으시고요. 그 다음에 명령줄 여기입니다. 이게 명령줄이에요. 혹은 명령행이라고도 하고요. 자, 여기다가 명령을 직접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책에 보면 뭐 옵션 자, 옵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옆에 OP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죠? 전체를 다 입력을 하셔도 되고 키보드로 이렇게 두 자만 입력을 하셔도 돼요. 자, OP만 입력할게요. OP 엔터 하면 상자가 뜨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게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키보드가 조금 영타가 되시는 분들은 키보드로 실행하시는 게 작업 속도는 빨라요. 그래서 타자가 좀 되시는 분들은 키보드를 통해서 이렇게 익히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자, 색깔 이제 밖으로 들어갑니다. 색깔. 자, 화면 표시. 색상. 여기 화면 표시에서요. 자, 화면 표시 항목에서 색상 버튼 있죠. 그죠? 색상 버튼 클릭 들어가면 요 상자가 나오고요. 여기서 모형 공간 체크되어 있죠. 그리고 배경 체크가 되어 있을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색상을 변경을 합니다. 여기서 검정색으로 바꾸시면 돼요. 이게 되도록이면 밝은색 톤은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설계를 하면 눈이 많이 부셔요. 피로가 조금 빨리 쌓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검정색으로 어두운 색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선택해서 검정색 하고 적용 및 닫기 누를게요. 아래쪽에 적용 및 닫기 클릭.
그리고 밑에 이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죠. 그죠? 확인. 자, 확인 누를게요. 자, 배경 색상 바꾼 겁니다. 배경 색상. 자, 이거 역시 프로그램을 처음 설치하게 되면 검정색이 아니에요. 검정색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경 색상을 조금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 19쪽. 자, 19쪽 역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문서 작업을 할 때, 자, 여기 보면 위에 자, A 옆에 여기 이건 이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합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데 여기 첫 번째 아이콘 있죠, 그죠? 종이처럼 생긴 거 있죠? 자, 클릭해 보세요. 새 문서가 나온다, 그죠? 처음 이제 설계 작업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자, 이 상자 뜨신 분들은 요 두 번째 요걸 아이콘 클릭해 주세요. 요걸 클릭해 주세요. 요걸 클릭하시고 여기 보면 이제 밑에 영국식이냐 미터법이냐 이건 사용 단위거든요. 이제 인치 단위죠, 그죠? 미터법은 밀리미터 단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미터법을 주로 쓰겠죠, 그죠? 그래서 원하는 단위하고 자, 확인하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자, 확인 하고 이제 도면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 책에 보시면 19쪽에 자, 이 새 문서를 열었을 때 보이는 이 상자가 두 가지 종류가 떠요. 책의 중간에 보면 이미지가 두 개 있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상자가 있고요. 왼쪽은 글자가 목록이 보이죠. 그죠? 이게 두 가지 상자가 떠요. 근데 프로그램을 처음 설치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상자입니다. 프로그램을 처음 설치하게 되면 이 상자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바뀐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상자를 이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설정하는 방법은 지금 사용해야 될 명령은요, 키보드로 입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직접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 명령이 제 책의 맨 밑에 설정이 되어 있네요. 맨 밑에 스타트업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스타트업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자, 키보드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빠르게 입력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빠르게. 자, 이거는 지금 하는 기능은요, 2013부터 추가된 기능이고, 나전 버전에는 없어요. 글자를 지금 아마 다 느끼셨을 거예요. 글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 자, 이 입력한 글자로 시작하는 명령 목록을 쭉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보이면은 마우스로 그 항목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냥. 마우스로 선택을 하셔도 돼요. 뭐, S, T 입력하니까, 이렇게 몇 가지 줄어드네요. A 하니까 몇 가지 줄어들었죠, 그죠? 그러면 마우스로 그 항목을 선택을 하셔도 돼요. 자, 실행하셨나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든은 명령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 자, 앞에 했던 것처럼 이런 대화 상자를 이런 상자를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명령은요, 도면을 그리는 데 필요한 명령들은요, 자, 이 명령행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기본적으로 명령을 실행하시게 되면 이 명령행을 보셔야 돼요. 이걸 보셔야 내가 어떤 작업을 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실행을 하니까 스타트업에 대한 새 값을 입력하라. 값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값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0 아니면 1이에요. 0 아니면 1인데 지금 현재 어떤 값이 설정이 되어 있나요? 지금 이 값이 지금 1이 설정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1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는 1이 아니라 0으로 변경을 할게요. 그래서 0 엔터. 0 엔터. 자, 하시고 나서 자, 새 문서 한번 열어보세요. 자, 요 아이콘 클릭해서 새 문서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상자가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자, 프로그램을 처음 설치하게 되면 요 상자가 나와요. 요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시더라도 뭐 당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우리가 이 상자가 아니고 다른 상자 있을 때는 영국식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미터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죠?
이거 사용 단위라고 있고요. 영국식이나 해당이 되는 게 요겁니다. 어캐드 요 항목이고요. 그리고 밑에 법은 어캐드 ISO 요거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자가 실행이 되면 내가 인치 단위일 때는 요걸 사용해서 선택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밀리미터 미터법일 때는 어캐드 ISO라는 이 항목을 선택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돼요. 실행해 주시면. 근데 사실 뭐 이렇게 글자가 보이는 것보다 앞에 상자를 통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 여기 우리는 밀리미터 미터법을 쓰니까 이 항목 선택을 해서 어캐드 ISO 선택을 하시고 자 열기 돼 있죠? 열기 버튼 클릭해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앞에 보이지 않았던 뭐 격자가 보인다 그죠? 환경은 조금은 달라요. 조금은 다릅니다. 자 이걸 우리는 변경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 계속 할 때 이 상자는 사용 안 하고 자, 이 상자 이제 사용 안 할 거예요. 사용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변경을 하겠습니다. 변경하는 게 뭐였죠? 자, 스타트업이었죠? 스타트업. 자, 스타트업 명령 실행하시고 요걸 1로 변경할게요. 1 엔터. 엔터. 요거 이제 새 문서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이제 상자가 바뀌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은 당분간 이 상자를 사용하시면요. 자, 요거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능은 나중에 설명을 제가 드릴 거고, 자, 이 빈 문서에서 미터법하고 확인해서 도면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확인. 밤새 집에서 회사에서 작업하기 싫어가지고 집에서 작업해서 회사에 가니까 회사에서 열기를 하니까 파일이 안 열릴 수가 있어요. 안 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캐더 버전이 달라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자, 캐더는요 버전이 차이가 많이 나버리게 되면 호환이 안 돼요. 안 열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자 우리가 회사는 돈이 없잖아요, 그죠? 한번 이제 프로그램 버전 사게 되면 오랫동안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버전이 한 2010이에요. 근데 나는 공짜로 쓸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최신 버전을 깔아서 썼어요. 여기에서 작업을 했어요, 집에서, 그죠? 열면은 안 열려요. 왜? 2010은 오래된 거고, 그죠? 새 거니까 여기 없는 기능이 있겠죠. 그래서 못 여는 거예요. 열지 못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2010에서 작업한 거는 2017에 열릴까요? 열립니다. 최신 버전은 옛날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이전 일들은 내가 기억을 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길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집에서 작업을 할 때 회사 버전과 같은 똑같은 2010을 설치를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삭제하고 새로 버전을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볼게요. 자, 응용 프로그램 상태 막대 클릭하시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있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가지고 이렇게 도면 선택해 보세요. 선택을 해보시면 아니면은 바로 다른 이걸 선택하셔도 똑같습니다. 선택하시고 여기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여기에 파일 유형 있죠? 요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파일 유형을 목록을 클릭해 보시면 버전이 낮은 게 나와요. 자, 우리도 지금 2014인데 2014에서 작업한 거는 2010에서 안 열려요. 열기가 안 됩니다. 그럴 때 여기 2010 있죠, 그죠? 자, 이 2010으로 선택해서 저장하시게 되면은 저장을
2017 기능이 아니라 2010 기능으로 해서 저장을 해주게 돼요. 그러면 2010 버전에서 열려요. 열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버전에 따른 차이, 이 해결 방법이세요. 그래서 낮은 버전에 맞게끔 저장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버튼 보이나요? 이 버튼이 여러 개 있다는 건 파일이 여러 개 열려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버튼 안 보이시는 분? 넌 없죠? 그죠? 일단 요거부터 조절할게요. 위에 보면 뷰라는 게 있습니다. 자, 뷰 탭 선택하셔가지고요. 뷰 탭 선택하셔가지고 오른쪽에 보면 사용자 인터페이스 패널에 파일 탭이 있죠. 자, 요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시면 이게 숨겨져요. 숨겨지죠, 그죠? 한 번 더 선택하면 또 보여집니다. 이걸 해주시면 편해요. 파일이 몇 개 선택되어 있는지도 편하고요. 그래서 자, 여기 X는 뭐 다 직관을 하셨겠지만 이 파일만 닫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거 X는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거죠, 그죠? 그죠? 뭐 이 정도는 다 아실 것 같으니. 자, 오토캐드 프로그램 명령 사용 방법을 더 자세하게 볼 거고요. 보면서 자, 선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선 그리기. 그리고 선을 그려볼 거고, 그 다음에 자, 객체 지우기. 그린 걸 없애는 거, 지우는 방법을 볼 거고요. 자, 이 명령을 하면서 우리는 자, 객체 선택하는 방법을 익힐 겁니다. 객체 선택 방법. 선택 방법을 익힐 거고요. 그 다음에 자, 화면을 자, 축소하는 방법. 지금 이렇게 확대 축소 있죠, 그죠? 그죠? 화면 축소, 자, 확대하는 방법을 익힐 거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이동하는 방법을 익힐 겁니다. 화면을 이동하는 방법. 자, 요 내용을 익힐 거예요. 자, 요걸 익히게 되면 이제 오토캐드에 대한 이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자, 먼저 자, 선 그리기를 보겠습니다. 선 그리기. 선 그리기. 자, 일단 여기 홈 탭 다시 선택을 하시고요. 홈 탭. 자, 홈 탭에 보시면 여기에 자, 그리기라는 패널에 선 있죠, 그죠? 자, 선택해 보세요. 자, 선택하면 명령이 실행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확인하느냐? 아래쪽으로 보세요. 명령 행위. 명령 실행하면 무조건 여기 마지막 줄을 보시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명령이 실행됐는지를 아실 수가 있고요. 현재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점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선을 그리기 위해서. 그죠? 자, 이 점을 지정하라. 이 점을 지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키보드하고 마우스가 있어요. 자, 마우스 왼쪽부터 화면상에서요. 마우스 왼쪽부터 클릭해 보세요. 클릭. 또 입력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명령행을 보는 거예요. 다음 점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또 클릭하면 돼요. 또 클릭해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클릭하면 선이 그려져요. 선이. 아, 이제 다 그렸어요. 종료를 해야 되겠죠? 자, 엔터. 하면 종료합니다. 간단하다, 그죠? 자, 다시 한번 줄게요. 자, 선 그리는 명령. 자, 여기서 이제 더 들어갑니다. 선 그리는 명령 들어가시고요. 자, 명령을 실행을 하고 나서 명령행을 보면요. 여기에는 내가 현재 이 명령을 사용하고 이 단계에서 몇 가지의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이 상태 하고요. 자, 첫 번째 클릭해 보세요. 자, 클릭을 하고 나면 자, 여기에 보여지는 형태가 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에는 요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또는 해가지고 대괄호 묶여 있네요. 자, 볼게요. 또는 해서 대괄호에
자, 지금 명령 취소 하나만 있죠? 그죠? 자, 한 번 더 클릭. 하니까, 똑같다, 그죠? 다음 점 지정, 또는 해서 하나 있네요. 자, 한 번만 더 클릭. 하게 되면, 이번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 더 추가가 됐죠? 그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실행이 되는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걸 뭘 의미하느냐면 이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현재 기능이 하나, 둘, 세 개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세 개다. 근데 컴퓨터는요, 한 번에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한 번에 하나의 기능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마우스로 클릭하는 거는 다음 점 기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자, 이 기능을 쓰고 싶어요. 요 기능을. 그러면 이 대괄호에 있는 기능이 있죠. 그죠? 대괄호에 갇힌 기능은 선택 기능이라고 합니다. 선택을 해야만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뜻이에요. 선택하는 방법은 가로 안에 있는 영어 있죠? 그걸 입력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U 엔터 하면 선 하나가 취소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그리다 보면 인간은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잘못 그릴 수가 있죠. 그죠? 잘못 볼 수고 잘못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U 엔터 하면 선 하나가 취소가 되는 거예요. 취소.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U라는 기능은 마지막 행에 요 항목이 있어야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항목이 있어야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 상태. 글자가 아무것도 없죠. 그죠? 여기서 U 하는 거하고는 여기서 U를 입력하는 거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을 그리다가 U 이거는 선을 잘못 그려 취소하는 거고요. 여기서 닫기 해볼까요? 자, 선 명령 주시고 좀 다시 그려볼게요. 명령 종료하시고 자, 선 그리기 명령 주시고 자, 첫 번째 클릭 최소 3개 점을 지정을 하게 되면 닫기라는 옵션이 떠요. 이걸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C 엔터. 그러니까 이 C는 첫 번째 점으로 선이 연결되면서 명령이 종료가 돼요.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명령이 마찬가지예요. 자, 명령을 실행을 하게 되면 항상 명령행을 본다. 그리고 그 명령행은 현재 어떤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옵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본 기능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첫 번째 클릭 하고 나니까 이제는 기능이 두 가지예요. 기본 기능인 다음 점 기능과 선택 기능이 명령 취소 두 개 기능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이 기능을 쓰고 싶다. 이 기본 기능이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또 다음 점 지정하고 싶다. 또 기본이니까 그냥 쓰는 겁니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선을 잘못 그렸어요. 그러면 이 기능을 쓰고 싶다.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된다. 선택할 때는 가로에 있는 영어를 입력을 한다. 자, 그런데 자, 이게 13부터는 자, 이 선택 기능을 선택하는 방법이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선택하는 방법은요. 자, 선 명령 주시고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하다가 자, 마우스 있죠? 마우스를 이 글자 위에 올려놔 보세요. 올리시면 손가락으로 모양이 바뀌어요. 그죠? 마우스를 이 글자 위에 올리면 손가락 바뀌죠? 선택,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면 그 옵션이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키보드를 쓰시기 좀 불편하신 분들 쓰시면 조금 편할 거예요. 이게 낮은 버전에는 없는 기능이에요. 낮은 버전에는 무조건 입력해야 돼요. 낮은 버전에는 무조건 입력해야 돼. 무조건. 자, 무조건 입력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제가 명령 하나 실행을 했어요. 자, 실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뒤는 지금 잘 안 보이시겠다. 그죠? 자, 잠시만요. 자, 뒤에 분들 잘 안 보여서 제가 조금 위치를 바꿀게요. 자, 위로 조금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명령을 실행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현재 기능이 몇 가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기본 기능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는 겁니다.
6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여기서 요 기능을 쓰고 싶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t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t. 자, 들어가니까 또 뭔가 입력하라고 돼 있고 자르기하고 자르지 않기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개 중에 뭐가 선택이 돼 있어요, 지금? 자르기가 선택이 돼 있죠? 그죠? 나는 자르지 않기를 하고 싶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n을 입력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캐들은 기본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모든 대부분의 명령들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자, 선 그리는 명령을 사용하면서 자, 어떻게더라는 명령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잠시 봤고요. 그 다음에 선 그리는 명령을 다르게 실행해 볼게요. 여기 명령행을 통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명령의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셔야 돼요. 자, L. 자, 라인이라고 입력하셔도 되는데 그냥 L만 입력하셔도 돼요. L 엔터 하면 선 그리기 명령이 실행이 됩니다. 선 그리기 명령이 실행이 된다. 그죠? 그래서 자,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명령을 실행을 해도 되고 키보드로 L 입력을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키보드로 입력하실 때 명령행을 통해서 명령 실행할 때 주의하실 게 있어요. 자, 뭐냐면요. 자, 여기서 제가 L 엔터 할 겁니다. L. 입력을 했죠, 그죠? 그죠? 엔터. 실행이 안 돼요. 뭔가 요구. 뭔가 안 맞다는 소리거든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자, 명령행에 이렇게 글자가 있다는 소리는 뭔가 실행이 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현재 실행이 되고 있을 때는 다른 명령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다른 명령이 실행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명령을 실행할 때는 현재 명령을 종료를 시켜야 돼. 자, 이럴 때는 현재 내가 사용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럼 강제 종료를 시킵니다. 자, 이럴 때는 ESC를 눌러요. ESC. 그래서 명령행에 이렇게 멘트가 있다라는 건요. 현재 실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걸 나는 종료를 하고 다른 걸 새롭게 하겠다. 그러면 항상 ESC를 눌러요. 그래서 어떻게 돼서는 뭔가 제대로 실행이 안 될 때 내가 의도한 대로 진행이 안 될 때는 거의 대부분 ESC를 누릅니다. ESC를 아마 많이 누르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명령행에는 키보드를 통해서 명령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데 입력하실 때요. 자, 여기 클릭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여기에 글자를 입력하고 싶다 해서 여기 클릭을 안 해도 됩니다. 클릭을 안 해도요. 그냥 키보드 눌러보세요. 아무거나 글자를 입력해보면 명령행의 글자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어떻게든 기본적으로 키보드를 입력을 하면요. 기본적으로 명령행의 글자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값을 입력하기 위해서 여기에 클릭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볼게요. 자, 선 명령 하다가 내가 U라는 기능을 쓰고 싶다 라고 해서 여기 클릭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실행하다가 U를 쓰고 싶다 그러면 U 입력하시면 돼요. 자동으로 명령행에 글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마우스 손가락 아프게 마우스 클릭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명령행을 통해서 명령 실행할 때 주의할 거. 다른 멘트가 있을 때는 ESC를 누른다. 그리고 키보드로 입력할 때는 굳이 입력하고자 하는 위치에다 마우스를 클릭할 필요가 없다. 그냥 입력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개체를 선택하는 방법. 자, 선택하는 방법 먼저 조금 구분을 할게요. 자, 단일 개체 선택. 자, 단일 개체 선택. 자, 단일 개체라는 건 뭐냐면 한 번에 한 개만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씩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다중 선택. 다중 개체. 한 번에 여러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한 번에 여러 개. 자, 먼저 단일 개체. 한 번에 하나씩 선택하는 거는요. 그냥 선 위에. 자, 여기 보면은 자, 십자선이 있고요. 사각형이 있죠. 그죠? 사각형이 있는데 자, 이 십자선은 두 개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자, 십자선은 위치점을 가리키는 기능을 가져요. 위치점. 그래서 선 명령을 실행했을 때도 십자선만 나왔죠. 그죠?
물론 이거는 이제 옵션 설정에 따라서 사각형 같이 나올 수도 있는데 기본은 십자수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사각형은 선택 상자라고 그래요. 선택 상자. 지금은 같이 일단 사용을 하고요. 나중에 선택 상자 딱 하나만 가지고 또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십자선하고 같이 보이더라도 사각형 선택 상자만 사각형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선 위에서 클릭하면 하나만 선택이 됩니다. 자, 클릭을 해보세요. 그리고 앞에 잠시 볼게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 안에 선이 한 개가 있고 두 개가 들어왔어요. 그죠? 몇 개가 선택이 될까요? 한 개 선택이 됩니다. 한 개. 자, 선이 아주 이렇게 많이 그려져 있더라도요. 많이 그려져 있더라도 자, 이 사각형 안에 선이 들어왔을 때는 무조건 하나예요. 무조건 하나밖에 선택이 안 돼요. 무조건. 무조건 하나. 100개가 들어왔더라도 하나예요. 그래서 대상이 정확하게 한 개만 딱 선택할 때는 절대 이렇게 박스 위에 두면 어느 게 선택될지 나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만 선택할 때는 명확하게 어떤 건지 이건지 그 대상 딱 하나만 들어오게끔 해서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간단하다 그죠? 그 다음에 다중개체. 다중개체는요. 한 번에 여러 개 선택할 때 빈 공간을 클릭해서 영역으로 잡는 거예요. 클릭해서 영역으로. 자, 앞에 잠시 이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 자, 선택을 하면 선택된 개체와 선택 안 된 개체는 구분해 줍니다. 선택된 개체는 점선으로 보여요. 그죠? 이걸 하이라이트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자, 하이라이트라는 기능입니다. 선택되면 이게 구분이 돼요. 선택된 거와 안 된 거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역으로 할 때는 여러 개 선택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죠? 선택되나요? 선택됐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 다중개체 선택할 때 다중개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두 가지만 익혀 주면 됩니다. 자, 다중개체는 영역으로 선택합니다. 영역으로 선택하는데 이 영역이 자, 점선 사각 영역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선 사각 영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선 사각 영역. 자, 마우스 움직여 보세요. 클릭해서 왼쪽으로 움직여 보고 오른쪽으로 움직여 보세요. 마우스를 클릭해서 왼쪽으로 움직여 보고 오른쪽으로 움직여 보면 한쪽 방향은 점선으로 나오죠? 그죠? 왼쪽으로 움직이면 점선이에요. 오른쪽으로 하면 실선입니다. 자, 이게 기능이 달라집니다. 기능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실선 사각으로 선택했을 때는요. 이 사각형 안에 완전하게 들어온 것만 선택이 돼요. 자, 이거 완전하게 들어왔습니다. 이건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 요 선은 다 안 들어왔죠? 요거 다 안 들어왔어요. 요것도 다 안 들어왔어요. 이런 것들은 선택이 안 돼. 걸쳐진 거는. 그래서 완전하게 영역 안에 들어온 것만 선택을 하게 돼요. 완전하게 이렇게. 그 다음 점선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완전하게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걸쳐진 것도 선택이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왜 중요하냐면 이게 초보자들은 작업을 하다 보면 선택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요. 선택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아주 작은 원이 하나 있어요. 이 원을 지울 거예요. 이 원을. 작은 거. 이 작은 원을 지울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쌍꺼박스로 하면 선택 힘들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선까지 선택이 돼버리죠. 그죠? 근데 이렇게 실선 작업을 하게 되면 원만 딱 선택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딱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확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기능을 제대로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확대를 해서 이렇게 지워요. 확대를 해서. 근데 확대 축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으로 선택하는 구분. 실선 사각과 점선 사각. 실선은 완전하게 들어온 선, 완전하게 다 들어와야 선택이 되고, 점선 사각은 걸쳐진 것까지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선택 영역이 훨씬 넓다 그죠? 점선 사각은.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 우리 또 사람이다 보니까 선택을 하다 보면 잘못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불필요하게 선택을 안 해야 될 것까지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선택 취소하는 방법. 또 우리가 작업하다 보면 한 번에 다 원하는 대상을 다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 추가하는 방법과 잘못 선택했을 때 취소하는 방법.
자, 추가 선택하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선택하면 추가가 돼요. 그냥 선택하면 추가가 돼요. 계속. 자, 취소하는 거는요. Shift를 누릅니다. 자, Shift를 누르고 선택된 게 있죠. 그죠? 선택해 보시면 취소가 돼요. 취소가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요. 자, 선택. 자, 이거는 자, 하나 찍어 넘어가겠습니다. 선택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선택하면 추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선택하고 선택을 하게 되면 앞에 선택했던 게 취소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추가 선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추가 선택이. 자, 이거 좀 확인할게요. 자, OP라고 입력할까요? OP. 아까 환경 설정에서 배경 색상 변경, 배경 색상 변경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명령이 있었죠? 그죠? OP 엔터. 자, 상자 하나 나왔죠? 그죠? 자, 여기에서 선택사항, 선택 탭, 여기 선택 탭, 선택에서요. 자, 요 항목입니다. 자, Shift 키를 사용하여 선택의 추가. 자,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Shift 키를 눌러야 추가가 돼요. 이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체크를 해보시고 체크를 하고 자, 확인. 자, 확인 들어오시고요. 확인, 여기 확인 눌러가지고 이제 선택해 보세요. 선택하면 앞에 취소가 돼버려요. 항상 마지막에 선택했던 건 선택이 돼요. 이 경우는 Shift 키를 눌러야 추가가 돼요. 마찬가지 취소할 때도 Shift 키 누르면 돼요. 추가도 Shift, 취소도 Shift. 근데 어떻게든 선택이 기능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Shift 조작 없이 추가 선택하는 형태로 작업을 많이 합니다. 다시 바꿀게요. 자, 선택해서 자, 이걸 꺼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적용을 해볼게요. 자, 선 하나만 지워볼게요. 선 하나만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수정 부분에 이게 이 아이콘이 있죠? 지우개. 이게 지우는 명령이에요. 자, 선택. 명령 실행하면 항상 어디를 보라고 그랬죠? 명령행을 보라고 그랬죠? 그죠? 이제는 선택하라고 돼 있네요. 자,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아무거나. 자, 이 십자선 없죠? 그죠? 이제는 그죠? 사각형밖에 없죠? 자, 선택했습니다. 선택했다고 바로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명령형에 뭐라고 돼 있죠? 또 선택하라고 돼 있죠? 자, 컴퓨터는요. 내가 선택을 다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선택을 다 했을 때는 선택을 다 했다고 알려줘야 돼요. 그게 엔터입니다. 엔터를 하면서 이게 지워지면서 명령이 종료가 돼요. 아, 선택을 다 했구나. 아, 그럼 지워줘야지 하고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선, 자, 3개만 지워볼게요. 3개. 자, 아무거나 3개 지워보죠. 지우는 명령. 자, 실행하시고, 선을, 자, 하나, 둘, 셋. 선택하고, 엔터. 자, 그 다음에 다 지울까요? 다. 자, 명령 키보드로 입력할 때는 E라고 그래요. 키보드로 입력할 때 E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자, erase E. 엔터. 자, 여러 개 한 번에 다 선택할 때는 영역으로 해버리는 게 낫겠죠. 그죠? 이렇게 영역으로. 그죠? 하나씩 선택하면 많을 때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영역으로 선택을 해서 확인하고 엔터 하면은 다 지워지겠죠. 그죠? 자, 그다음. 자, 선을 임의적으로 몇 개만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자, 마우스볼. 요 가운데 볼이 있죠, 그죠? 이걸 바깥쪽으로 굴리거나 안쪽으로 굴리면 축소 확대가 됩니다. 바깥쪽으로 굴리면 확대, 안쪽으로 굴리면 축소가 돼요. 그죠?
근데 축소 확대를 하게 되면 기준점이 있거든요. 자, 보세요. 나는 확대를 했는데 도면이 왼쪽으로 가버려요. 그죠? 그죠? 오른쪽으로 가버리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이 십자선 있죠? 이게 기준점입니다. 자, 확대 축소가 될 때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형으로 확대가 돼요. 이 상태에서 하면 왼쪽에서 도면이 왼쪽으로 밀리면서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가 오른쪽에 있을 때는 도면이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확대를 할 때는 화면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거의 화면 가운데다 옮겨놓고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동하는 방법, 마우스 볼을 누르세요. 볼 누르니까 뭐가 떠요? 손바닥이 뜨죠. 마우스 볼을 한번 꼭 누르고 있습니다. 누르고 떼는 게 아니라 꼭 누른 상태에 눌러 있어야. 누르고 손바닥이 떼고 움직이면 화면이 움직여요. 마우스를 그대로 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화면에 이동을 해서 가운데 놓고 확대하고자 하는 위치 가운데다가 마우스 십자선을 갖다 놓고 이렇게 축소 확대 하면은 화면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이 없을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자, 내용이 안 보일 정도로 확대를 많이 해보세요. 자, 요 내용이 그린 내용이 안 보일 정도로 확대 많이 해보세요. 자,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내가 그린 게 화면상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막 찾아요. 아무리 찾아도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자, 손쉽게 자, 찾는 방법. 마우스볼을 2번 빠르게 눌러보세요. 마우스볼을 2번 빠르게. 어떻게 돼요? 한 번에 딱 나오죠. 그죠? 자, 마우스볼 2번 누르게 되면 그려진 객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려져 있는 객체가 화면상에 꽉 차게끔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너무 작아도 2번 하면 꽉 차게 크게 확대가 됩니다. 화면상에 안 보이더라도요. 2번 딱 더블 클릭하면 꽉 차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려진 객체를 현재 전체 내용을 제일 크게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마우스볼 2번. 그래서 화면 이동, 확대, 그 다음에 축소하는 방법을 봤습니다. 자, 이 화면 이동 축소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작업할 때, 설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에요. 제일 많이 쓰는 기능. 그래서 좀 정리할게요. 자, 선 그리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토캐드 프로그램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명령을 통해서는 객체 선택하는 방법을 봤어요. 선택하는 방법. 선택할 때는 자, 한 번에 한 개 선택, 한 번에 여러 개 선택, 2개 이상 여러 개 선택, 그리고 추가 선택, 그리고 취소, 선택된 취소하는 방법을 봤죠. 그죠? 그리고 화면 축소, 확대, 화면 이동하는 방법. 이렇게 봤어요. 자, 어떻게든 명령 단축키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자, 관리 탭을 클릭을 하시면요. 자, 별칭 편집이라고 되어 있죠. 별칭이라는 게 다른 이름이죠. 그죠? 명령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클릭해 보세요. 여기서 별칭 편집으로 들어갈게요. 다시 한 번 더 클릭. 자, 메모장이 뜹니다. 그죠? 글자가 쭉 나뉘어야 되는데 아래쪽을 쭉 이렇게 내려오시면 이제 명령이 이렇게 된 게 보여요. 그죠? 구성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본래의 명령이고요. 앞쪽에 있는 게 단축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li다 이렇게 해버리면 자, 이렇게 바꿔버리면요. 이렇게 바꿔버리면 나중에 다음에 캐드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라인은 li 해야 명령이 실행이 돼요. 변경하지 마세요. 변경은. 그래서 이걸 오래 쓰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단축키를 설정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건 그냥 닫을게요. 확인만
하겠습니다. 저장은 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자, 화면 아래쪽에 보면 이런 이제 아이콘들이 있죠. 그죠? 아이콘들이 있는데, 자, 요 아이콘을 찾아보세요. 요거. 십자선 밑에 사각형이 있는 거. 자, 여기를 보시면, 자, 이 버튼이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파란색이 되어 있는 기능이 켜진 거예요. ON 상태입니다. ON. 그리고 이렇게 회색으로 된 거는 기능이 꺼진 거예요. 자, 그 버튼을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마우스로 선택. 자, 선택을 하시면,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건 기능을 켰다는 소리예요. 기능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마우스를 L 입력해 보세요. 자, L을 입력하시면요. 이 L 글자가 명령형이 안 나와요. 명령형이 안 나오고 화면상에 나오죠. 그죠? 화면상에 나옵니다. 명령형을 보세요. 명령형이 안 나와요. 확인되시나요? 예? 자, 요 기능을 끄겠습니다. 동적 입력. 동적 입력. 자, 이걸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상당히 편하실 수도 있어요. 편하실 수도 있는데 캐드 실행에 대한 어떤 과정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능을 끄고 사용을 당분간 하겠습니다. 처음 설치하게 되면 이 기능이 켜져 있어요. 켜져 있습니다. 그려볼게요. 점을 그리는 명령은요. 자, 이게 리본은 여기 있습니다. 기본에는 없고요. 여기서 그리기라는 항목, 그리기라는 글자를 클릭하면 아래쪽에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요게 도넛입니다. 자, 찾아보셨죠? 그죠? 이렇게 요게 도넛입니다. 요게 도넛이에요. 아이콘을 잘 보시면 원 두 개가 있어요. 원 두 개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요렇게 칠이 되는 거예요. 도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빵, 도넛이란 빵. 도넛이란 빵. 키보드 입력하실 때는 DO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둘 중 하나 사용하시면 돼요. 자, 실행할게요. 자, DO 엔터. 자, 하니까 명령에 뭐라고 돼 있죠? 자, 원 두 개 중에서 내부 안쪽 원의 크기를 입력하라고 돼 있는 겁니다. 지정이라는 건 입력하라는 소리세요. 입력. 현재 얼마 설정이 돼 있습니까? 10이 설정이 돼 있죠. 그죠? 자, 우리는 안쪽을 30으로 할게요. 30 엔터. 자, 그 다음 뭘 하라고 돼 있나요? 외부 바깥쪽 원의 크기를 입력하라고 돼 있습니다. 바깥쪽. 자, 안쪽보다는 커야 되겠죠. 50으로 할게요. 50. 자, 이제 화면상에 이렇게 나왔다. 원 두 개가 그죠? 그 다음에 중심 점 지정하라. 이거는 어느 위치에 그릴 것이냐. 자, 마우스로 클릭할게요. 클릭하면 이게 도넛입니다. 그리고 자, 앞에 볼게요. 자, 명령을 실행을 하다 보면 항상 명령행에 이렇게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값이에요. 엔터를 그냥 치면 적용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된다? 종료가 되는 거예요. 엔터. 간단하다, 그죠? 복잡하지 않죠? 자, 다시. 자, 제가 조건을 들을 테니까 한번 그려보세요. 자, 안쪽 크기는 5. 바깥쪽 크기는 20 할게요. 안쪽을 5로 하고 바깥쪽을 20. 안쪽을 5, 바깥쪽을 20. 안쪽을 5로 하고 바깥쪽을 20으로 하는 점. 그러면 안쪽이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부가 0이 되는 겁니다. 바깥쪽이 원하는 크기 30이면 30. 이게 점이에요. 이게 점입니다. 점이에요. 간단하죠, 그죠? 5개 중에 하나 배웠습니다. 그죠? 비율로 따지면 20%를 이제 배운 거예요. 도형 그리는 게. 그죠? 20%. 많이 배웠다, 그죠? 20%, 그죠? 근데, 자, 여기서, 자, 중요한 거.
자, 어떻게 더 명령을 실행을 하면요. 자, 항상 명령행을 보라고 했는데 명령행에서 요구하는 건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가 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명령을 배울 건데 그 명령들도 다 실행을 하면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 자, 첫 번째 위치. 위치를 지정하라는 거. 그 다음에 자, 크기 값을 입력하라는 거. 이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내용을 그릴 때는 항상 위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원을 그리더라도 위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원의 크기가 있어야 도형이 그려지죠. 그죠? 자, 위치와 크기가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개체 선택. 어떤 명령이든 대부분은 이 세 가지를 원합니다. 없어요. 이 세 가지 외에는 없어요. 자, 볼게요. 아무나 눌렀습니다. 개체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선택하면 돼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앞에 선택하는 방법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선택 방법은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한 번에 하나씩 선택하고 한 번에 여러 개 선택하는 거, 뭐 추가, 그리고 지수하는 방법.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상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했듯이 점이라는 건 위치를 지정하는 겁니다. 위치 지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하니까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선택. 편집할 때는 선택이 대부분이에요. 선택이. 요거는 뭘까요? 거리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거리라는 건 크기 개념이에요. 크기 개념. 크기 개념. 자, 방금 했던 도넛도 한번 볼게요. 도넛. 이거는 뭐죠? 내부 지름이니까 내부 원의 크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내부 원의 크기. 그래서 0이다 라고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 원의 크기를 물어본 겁니다. 그게 크기가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중심이라는 건 위치 개념이거든요. 위치, 어느 위치. 여기 이 위치에 내가 그리겠다. 이 위치에 그리겠다. 라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위치, 크기, 선택. 위치, 크기, 선택.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은 더 있지만요. 딱 여기서 끝내도 돼요. 앞으로 오늘 제가 설명한 방법에서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크기 값 입력하는 거. 크기 값 입력하는 건 별거 없어요. 그냥 값만 입력하면 돼요. 뭐 100이면 100, 뭐 50이면 50.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값만 입력하시면 돼요. 그다음 위치. 자, 이 위치가 조금 다양합니다. 위치를 지정하는 방법이 좀 다양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만 딱 볼 건데, 일단은 입력하는 방법은 이제 다양하고요. 이제 입력 도구. 자, 입력할 수 있는 도구는 키보드와 마우스입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우스를 통해서 이 위치를 지정한 거예요. 마우스를. 자, 마우스를 통해 지정했는데 마우스를 통해서 지정한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정확한 위치를 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확인을. 자, 일단 다 지우세요. 자, 다 지우실 때는 이렇게 하면 편해요. 마우스 볼을 두 번 빠르게 눌러가지고 전체를 화면상에 띄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마우스를 굴려가지고 좀 축소를 합니다. 그래야 영역으로 잡기가 편하거든요. 그죠? 그 상태에서 지우는 명령을 실행을 해서 영역으로 선택하면 한 번에 지우기가 편해요. 선택하고 엔터를 쳐야 된다 그랬죠. 그죠? 다 지우셨나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볼 한 번 더, 두 번 빠르게 누르세요. 두 번 빠르게 누르시고요. 그래도 개체가 나오면 이것도 지워주셔야 돼요. 다 지우고 나서 마우스 있죠? 이 마우스를 자, 여기 왼쪽 아래에 여기 XY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위치, 이 정도 위치에 두시고요. 이 정도 위치에 갖다 두시고 마우스볼을 눌러가지고 오른쪽 위로 대각선을 움직이세요. 오른쪽 위로 대각선으로. 그리고 마우스를 놓으시면 어느 순간에 여기에 따라 움직이죠. 그죠?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요 사각형이 있죠. 사각형을 선택해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 아니에요. 선택해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이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그대로 두시고 그냥 마우스 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뭘 확인할 거냐면 이 사각형 있죠? 이게 원점을 뜻합니다. 0,0을 뜻해요. 원점입니다. 자, 마우스 있죠? 자, 마우스를 0,0 정확하게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왼쪽 아래 마우스를 움직이면 왼쪽 아래 이 숫자가 바뀌어요. 자, 안 바뀌시는 분? 안 바뀌신 분 없나요? 자, 여기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을 하면 마우스가 안 바뀌어. 숫자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시는 분은 이거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돼요. 한 번씩 클릭하면 켜졌다 꺼졌다 해요. 자, 볼게요. 선 명령 줘보세요. 선 명령. 선 명령 줬어요. 선 명령을 주시고 나서 점을 지정하라는데 0,0 위치. 자, 마우스로 0,0 가리켜 보세요. 그러니까 이 값이 0과 0이 나와야 돼요. 나오나요? 나오시는 분?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라는 거는 장점은 빠르게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데 단점은 정확한 위치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할 때는 마우스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키보드를 사용하셔야 돼요. 키보드로 입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 쉼표입니다. 쉼표. 0,0, 0 쉼표 0 하고 엔터를 치면 돼요. 그러면 0,0 위치에 위치가 지정이 돼요. 그래서 엔터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한번 볼게요. ESC 누르시고요. ESC 누르시고 자, 조건 드릴게요. 0,0 위치에 자, 크기가 자, 30인 점을 한번 그려 보세요. 점 0,0 위치에 크기가 30인 점을 내부 지름은 0이었죠. 외부 지름은 30이에요. 근데 중심은 어디로 하라고 그랬죠? 0,0이라고 그랬죠. 마우스는 안 되니까 키보드로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키보드로. 자, 우리가 여기 있어요. 설계도면은 정확한 값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정확한 값이 주어지는 경우는 당연히 그 값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 값이 없이 그려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대충 하는 겁니다. 근데 임의적으로 내가 정해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건. 자, 이 점 그냥 이 점 오른쪽에 이 점 그냥 대충 오른쪽에 20자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냥 대충 이 점 한 이 정도. 이 점에 이 정도 위치. 이 점에 뭐 크기가 한 두세 배 정도 간격 떨어진 위치 오른쪽에 대충. 이런 경우는 값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 위치를 그냥 마우스로 대충 그냥 클릭을 해버리는 거예요. 마우스로.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항상 모든 걸 정확하게 값을 대입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입력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그리고 그러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마우스로도 대충 찍어서 사용을 더 많이 하세요. 자,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리본이라든지 아니면 키보드라든지 실행을 해요. 그러면 항상 명령행을 보시라고 그랬죠. 그죠? 명령행을 보게 되는데 자, 거기에 요구하는 값은 딱 세 가지. 위치, 자, 크기, 그 다음에 개체 선택. 요 세 가지. 세 가지예요. 자, 선택하는 방법 오늘 했던 거. 한 번에 하나씩, 한 번에 여러 개. 한 번 여러 개 할 때는 점선 사각과 실선 사각이 있었죠. 그죠? 점선 사각은 걸쳐진 것까지 이런 선이 있을 때 사각 이렇게 하면 선택이 안 되죠. 그죠? 점선 사각은 선택이 되죠. 점선 사각은 걸쳐진 것까지 선택이 된다 그랬다. 그죠? 실선일 때 안 된다 그랬다. 그죠? 실선일 때는 이렇게 완전하게 포함이 되어야 선택이 된다 그랬다. 그죠? 그 다음에 추가는 그냥 선택하면 추가. 취소할 때는 Shift 키 눌러서 취소. 자, 크기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냥 입력만 하면 돼요. 10.
20 입력만 하면 되고 자 위치 자 위치는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이 안 들어갔고요. 입력하는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구 키보드와 마우스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자 마우스는 쉽게 입력할 수 있는 반면에 정확하게 입력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고 그래서 조금 뭐 키보드로 누르는 게 좀 마우스보다는 불편하지만 정확한 값이 주어질 경우 정확한 값을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키보드로 그 값을 입력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명령 실행에 있었던 요 세 가지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